두 분 다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죠? 네. 예, 파워우머이신 두 분을 모시고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우리 본범님부터 한번 인사 드리시죠.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온 본범입니다. 자, 박수. 우리 상일층님. 네, 안녕하세요. 대구에 살고 있는 직장인 39살 상일층입니다. 박수. 아니, 그 상률층님은 왜 닉네임을 굳이 상률층으로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닥 상률층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상률층 맞습니다. 제가 항상 추구하는 게 지구 상류층입니다. 그 어느 정도까지 원하시는 건데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곧 10년 안에 될 것 같습니다. 10년 안에? 네. 자신감. 우리 본범님은 어떻게 닉네임을 본범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앞으로 제 인생에 쭉 봄날만 있어라고 본범을 했습니다. 모습도 항상 말투도 조곤조곤하시고. 두 분 다 결혼을 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네, 제가 하는 일이 아침에 출근을 좀 일찍 하는 편이거든요. 아침에 미팅을 7시 40분에 해요. 아니, 원래 그렇게 출근해야 되는 회사예요? 원래는 8시 반까지죠. 또 저녁에는 6시 퇴근인데 칼퇴근을 하려고는 하는데 항상 하다 보면 한 7시 가까이 돼서. 평일 때 본부님하고 한 번씩 통화하잖아요. 항상 뭔가 일을 하고 있더라고. 맞아요. 예. 우리 직원들도 그렇게 좀 출근해가지고 미팅하고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다 큰일 나요. 사장님도 지금 직장생활 하고 계시잖아요. 네, 직장생활 하고 있습니다. 예. 주식도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네. 주식으로 재미를 좀 보셨어요? 제가 잘해서 그런 것보다도 그 2년 전에 이게 호황기가 왔을 때 그때 좀 열심히 해가지고 사실 많이 벌 때는 한 달에 2,400만 원 정도까지도 벌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잘 맞물려서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이 하락기가 왔는데 그때 제가 경매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저는 그 주식에 있는 돈을 다 빼서 경매에 투자했기 때문에 저는 수익만 있고 손실은 거의 없었습니다. 타이밍이 적절하네. 주식으로 이렇게 돈을 버셨는데 어떻게 경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주식을 하다 보니 좀 불안한 것도 있고 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재테크를 잘 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는 제 자신이 잘 사는 것보다도 지금 집에 부모님도 제가 굳이 도움을 안 드려도 지금 충분히 잘 살고 계시지만 항상 보면 병원에 가셨을 때 부모님은 능력이 돼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있을 때 1인실을 굳이 사용해도 되지만 돈 부담 때문에 항상 다인실을 사용하는 거 보고 내가 저렇게 돈이 좀 많아서 넉넉하면 부모님을 1인실에 넉넉하게 모실 수 있는데 항상 그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가족을 위해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됐고 경매도 좀 안정적으로 주위에서 그 아는 지인이 이렇게 돈을 부를 축적하는 거 보고 저거라고 생각해서 처음에 이게 시작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셋 딸내미들도 이렇게 커야 되는데. 일단 그러면 그 동기가 가족의 영향이 되게 크네요.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 어떤 분이 경매로 차근차근 이렇게 밟아 나가시는 모습을 계속 지켜봤는 거고. 네, 맞습니다. 예. 주위의 동기부여를 가지고 이렇게 경매를 선택을 하셨구나. 예. 우리 본모님은? 저는 나이도 좀 있고 회사에서 나갈 날이 더 가까웠잖아요. 근데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노후 준비를 딱히 제가 이만하면 됐어 이런 느낌이 없어서 좀 불안하던 차에 옆에 나랑 거진 비슷한 때 어느 날 갑자기 15세대 들어가 있는 거 그걸 통건물을 하나 딱 장만하고 원룸 하나를 장만했어요? 월세 받는 거를 보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샀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자기 집 살던 아파트를 빼고 대출을 받고 그 보증금이 들어오잖아요. 원룸에 그 보증금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이제 그걸 갚는 거예요. 그렇게 계약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총 들어간 계약이 22억짜리를 샀는데 10억인가 대출을 받고 또 보증금이 들어오고 하여튼 자기 돈은 4억 정도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때 정말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뭔가 팡팡 터지는 느낌 있잖아요. 쟤랑 나랑 크게 틀리지 않은데 이자 빼고 한 달에 300이 나온다더라고요. 근데 겁이 나더라고요, 처음에. 사고 치기에는 제가 너무 간이 작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막 알아보다가 경매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제 경매를 알고도 경매가 뭔지도 잘 몰라서 계속 유튜브도 듣고 막 계속 저 나름대로 알아보고 있는 중에 이제 대표님 강의를 듣고 여기 가면 내가 원하는 걸 좀 얻을 수 있겠다 해서 그 토요 무료 특강 있잖아요. 그거를 신청하고
저는 되게 보수적이고 좀 이렇게 하여튼 사고치고 이런 유형은 아닌데 저는 그게 굉장히 저한테 큰 변화였어요. 대구까지 기차를 타고 여기 온다는 자체가 큰 변화였거든요. 원래 부산 태생이에요? 네. 또 처음인 게 저 혼자서 어디를 이렇게 딱 오는 건 처음이었어요. 네, 그랬어요. 본범님도 주위 지인을 통해 가지고 네. 갑자기 뭔가 이게 탁 터졌는 거네요. 네, 네. 그래서 그때 놀란 사실이 저는 이렇게 남하고 얘기를 해도 질문을 잘 안 하고 그냥 하는 얘기만 듣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사는 거를 보고 제 주위를 한번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저만 부동산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다들 몇 채씩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계속 그걸 바탕으로 계속 굴려나가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한 친구는 땅을 그렇게 사더라고요. 돈만 생기면. 그래서 나는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는 생각을 계속 저한테 했어요. 지금부터 하면 돼. 그리고 이거를 하면서 제가 폐차를 한 10번도 넘게 봤거든요. 물론 2등은 많이 했어요. 좀 아깝다는 생각은 많이 했는데 그 아까 원칙을 지켜야 된다 했잖아요. 저는 정말 거기에 내가 원래 목표했던 수익하고 입찰가하고 안 맞으면 저는 정말 100만 원도 안 올렸었거든요. 조금 힘을 실어서 해보자 해도 내가 가져가야 되는 그 수익이 있잖아요. 그 수익률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돈에서 계속 던졌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거 1, 2년 하다 말 것도 아닌데 그치. 이대로 가면 돼. 정말 집에 와서 12시 넘게 그걸 보고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막 했는데 그날따라 또 서부 지원에 굉장히 많이 왔어요. 사람들이 앉을 자리도 없이. 그래서 이거 뭐 어디다가 하려고 이렇게 왔나 하고 이거 막 봤는데 1억대 아파트가 몇 개 있었거든요. 네. 그날 거기에 다 집중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제가 하는 거는 2사람 들어왔는데 50대 50 그 봉투에다 제가 약간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제일 앞에 앉았었거든요. 제 봉투는 2개만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2사람인데 그럼 50대 50인데 하면서 오늘 한번 희망을 걸어보자 하고 탁 있는데 그때부터 계속 흥분되는 거예요. 된 것처럼. 근데 막상 제 이름을 딱 부르는 거예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 본범님 나오십시오. 네, 그때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 앉아 계시는 분들한테 저 정말 1등이냐고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도 그냥 웃더라고. 그분들이 굉장히 표정이 딱 똑같은데 그냥 웃더라고. 제가 너무 흥분하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이 물건을 낙찰받고 나서 세를 놓고 1년 정도 2년 정도 들고 있어도 내 마음이 그때도 만족이 돼 있어야 되는데 낙찰받는 그 순간부터 지옥이면은 그거는 차라리 그 아파트를 구입을 안 하는 게 맞거든요. 네, 맞아요. 차라리 떨어지는 게 나아. 그러니까 제가 원칙 얘기하는 게 이게 일반 물건 같은 경우에는 내가 3억의 시세를 받다 그러면은 잘 깎아도 한 2억 9천 아니면 2억 8,500 이러면 잘 깎아는 거거든요. 대신에 그 물건은 내가 구입했을 때 얘가 미납 관리비 그런 거 없어요. 그 다음 달 있는 관리비까지 다 청산하고 나가는 거고 그리고 그 집이 상태가 어떤지 내가 다 보고 나서 계약금을 걸 수가 있는 거고. 근데 경매라는 거는 그게 아니거든요. 경매는 이 사람이 나갈 때 이사비도 어느 정도 챙겨줘야 돼. 그리고 미납관리비도 챙겨줘야 되고. 집을 못 보기 때문에 그 안에 내부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집을 구입을 해야 되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청소도 안 해도 되는 상태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올수리 다 해야 되는 상태도 있단 말이에요. 생각지도 못하는 리스크가 있는데 그걸 시세에서 별로 차이 안 나게 구입을 한다? 그러면은 경매를 하지 말았어야 돼. 그냥 차라리 그냥 금매로 찾아다니면서 팔품 팔아가지고 금매로 사가지고 위치 좋고 층수 좋고 상태 좋은 그걸 사는 게 차라리 낫죠. 근데 우리는 경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면서 입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폐찰인 거야. 근데 여기 보시면 이름 다 적혀 있잖아요. 이번 달에도 우리 교생이 낙찰받은 게 22명이거든요. 이거 다 면도해줘야 돼. 폐찰이 많은데 그래도 낙찰받은 사람들은 꾸준해요. 그 내가 원칙 지키면서 입찰 들어갔는 게 따지고 보면은 50개 안 되잖아. 네, 50개는 안 돼요. 근데도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받게 된다니까. 시간 날 때마다 입찰장에 가서 꾸준히 입찰만 한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받을 수 있을 만큼 받아요. 한 해에 막 10개 받으려고 하면 10개도 받을 수 있다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지. 맞아요. 슬픈 현실인데 이게 무한정 못 받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 못 받는 것 뿐이지 이게 1년 안에도 충분히 원칙 지키면서 받으려고 하면 받을 수 있다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게 교육이 안 되니까 심리적으로 막 계속 폐찰하면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조금 더 적고 조금 더 적다 보면은
별로 차이 안 나는 데서 낙찰되게 되죠. 그 순간만 기쁜 거예요. 그 순간만. 네. 그리고 명도하러 가는, 그리고 부동산을 만나는 그 순간이 돼버리면은 그때부터 계속 1, 2년 동안 지옥에서 살 수 있는 거죠. 그 기억나세요? 제가 대표님한테 낙찰됐다고 흥분해가지고 전화하고 그 명도하러 가셔야죠 했을 때 제가 아니요, 오늘 하루는 즐길 거라고. 내일부터 할 거라고. 내가 이제 막 본모님한테 이런 말하면 어쩔 수 없이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고집을 안 내시는 성격인데, 그날만큼은 되게 이 기분을 누리고 싶다면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 진짜 하루 잘 누렸어요. 본모님 같은 경우에는 또 친구의 투자 성향을 보고 삶이 좀 바뀌기 시작했네요. 네. 그 원룸이 22억? 신축. 신축. 네. 4억이 내 돈 들어가고 네. 300만 원 정도 남는다 그러면은 네. 1년이면 3,600만 원. 그러니까 거진 9% 정도 수익이 나는 네. 물건이네요. 이게 원룸은 그게 평균적인 거예요, 평균적. 저도 이 원룸을 되게 좋아하는 편에 드는데, 일반 시세에서 구입을 한다는 거는 나중에 팔았을 때에 잘 팔아도 22억이고 아니면은 20억이나 19억에 팔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신축이니까 그 정도 수익을 땡길 수 있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은 월세 가격이 신축에 비해서 좀 낮춰가지고 월세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수익이 떨어진다는 거는 나중 팔 때에 그 정도 9%대에 맞춰준다 그러면은 가격대를 1, 2억은 더 낮춰가지고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일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건물에 대한 값어치가 적용되는 수익형 부동산은 월세 가격이 떨어지면은 나중에 팔 때에 내가 샀던 가격에서 차익 없이 파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중개업자들이 이렇게 설명할 때 1년에 3,600만 원씩 해가지고 5년 동안 그걸 받아 먹었잖아. 그것만 해도 1억 5천에서 2억 사이로 차익을 남겼으니까 벌었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일반 상가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들이 그쪽 상가에 계속 들어오고 싶어 하는 수요가 많아지면은 되려 건물이 오래되더라도 상가 같은 경우에는 월세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상가도 이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중심 상권이 여기에 있다가 다른 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거든요. 300만 원 이렇게 받는 상가인데 상권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200만 원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권이면은 그것도 시세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원룸 같은 경우에도 일반 사람들이 실제 그 돌아가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일도 안 하고 이제 300만 원 버는데 4억 투자해가지고 이게 빚을 죽을 때까지 들고 가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경매하는 우리들은 원룸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당장 지금 수익을 땡겨 먹는 거는 솔직히 우리한테 투자 방식이 안 맞죠. 우리는 무조건 차익.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5년, 6년까지도 이렇게 수익을 땡겨 먹는 수익형으로 이렇게 보는데, 우리는 월세를 맞춰가지고 빨리 팔 수 있을 때 차익 남겨가지고 다른 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죠. 부동산을 이제 앞으로도 계속 해보면 해볼수록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습니다. 불모지 같아요, 불모지. 그래서 물건을 최근에 또 하나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